자, 개념탐구 5 원리학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등비 수열 합의 공식이 그죠? 공비가 R이고 첫째 항이 A일 때, A1일 때 R-1분의 A1에 가로 열고 R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1분의 A1에 가로 열고 1-R의 n제곱이었다. 맞습니까? 그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죠. 그것을 SN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비수열합 SN은 R-1분의 A의 첫째 항에 R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또는 1-R분의 첫째 항 A1에 1-R의 n제곱 요렇게 되더라 이거였죠. 얘가 뭐였다고? 등비수열합이었다. 맞습니까? 자, 이 원리학계는 그죠? 등비수열 합으로 나타내는 그죠? 활용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용어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등비수열 합을 이루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원리학계, 말 그대로 이 원리학계는 원금과 은행에서 쓰는 용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들이 원리학계에 나옵니다. 원리학계는 원금과 원리, 니는 이자야. 이자의 학계를 원리학계를 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넣는 돈, 원래 돈을 원금이라 하고, 은행에서 돈을 넣어주면 이자를 붙여주죠. 그게 이자입니다. 그죠? 돈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돈을 한번 넣고, 1년 정도,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기다렸다 돈을 뽑는 경우, 그죠? 그때는, 예금이라고 해요, 예금. 그리고, 달마다 돈을 일정 양씩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금이라 하죠. 그래서 원리학계는 예금에 대한 원리학계와 적금에 대한 원리학계가 있습니다. 예금에 대한 원리학계보다는 적금에 대한 원리학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적금에 대한 원리학계. 여기서는 예금에 대한 원리학계, 적금에 대한 원리학계 모두 다 다뤄야겠습니다. 맞죠? 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예금에 대한 원리학계부터 얘기를 해볼게. 예금, 돈을 한번 넣습니다. 예금을 했을 때 그 원금을 예금식에서 원금을 A라고 할게. 원금을 A. 그리고 이자를 붙이는 것은 이율이라고 하거든. 이율을 R%라고 해서 레이트를 해서 R로 나타냅니다. 저기 있는 공비랑 얘랑 다른 거야. 알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레이트고 저 R은 레이시오 공비야. 그죠? 그 기간을 12개월 아니면 10년 그죠? 그것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원리학계, 얘의 원리학계는 원리학계 보통 합이니까 AS라고 할게. 얘는 큰 돈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금식입니다. 됐지? 당연히 이제 이게 12개월이면 월이율이겠고 12년이면 년이율입니다. 알겠니? 간단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이율 4%, 이율 4%, 월이율이다. 월이율 4%에 1년 동안 입금한 뒤에 돈을 찾았습니다. 그때 원리학계 찾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묻는다면 100만 원에 1 플러스 R이 퍼센트가 100분의 4잖아. 맞죠? 100분의 4, 0.04. 그리고 1년 그러면 이게 월이율이면 12개월 했어야 됩니다. 12개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에 1.04에 12개월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니? 요게 이제 복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복리,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안 다룹니다. 그렇죠? 이 선생님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고, 복리만 알고 있습니다. 복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이런 식입니다. 설명 한 번은 해야겠죠? 잘 들어야 돼. 100만 원을 넣었다. 이자를 4% 붙이면, 여기다가 4%가 뭔데?
0.04를 곱하는 거잖아. 맞죠? 결국 4만이단 말이야. 100만 원의 4%는 4만 원이거든. 1개월 뒤에는 얼마 되냐 말이다. 1개월 뒤에는 4만 원이 되니? 아니죠. 104만 원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원래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붙인 돈에서 104만 원이 되더라. 그래서 1개월 뒤에는. 그럼 2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2개월 뒤에는 이 104만 원을 돈을 다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맞지? 당연히 1개월마다 돈을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100만 원 넣고 1개월 4% 이자를 받고 찾았다가 다시 104만 원 넣고 맞죠? 또 4% 이자를 붙였다가 찾았다가 다시 얼마 되겠니? 그때는 좀 110만 원 가까이 되겠죠. 110만 원 찾아서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번거롭지만 소비자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아예 안 찾더라도 그런 식으로 돈을 따져준단 말이야. 알겠니? 단리와 복리의 차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복리다. 이자에 붙은 돈을 다시 원금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자를 붙여주는 원리. 걔가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그게 복리입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04만 원을 다시 돈을 넣는단 말이야. 그럼 104만 원에다가 맞죠? 104만 원에 곱하기 0.04를 하더란 말이지. 그럼 얼마 되겠죠? 이게 2개월 뒤에 원리학계단 말이지. 근데 얘를 풀어헤치면 이렇습니다. 100만 원 있잖아. 100만에다가 플러스 100만의 4% 0.04 이게 104만 원이고 여기 요거 맞죠? 다음 플러스 100만에다가 100만 곱하기 0.04에 곱하기 0.04 붙이는 거야. 이게 104만 원이니까 곱하기 0.04를 딱 하면 있잖아. 이거랑 똑같은 갈로가 돼버리지. 이해되니?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에 곱하기 0.04 묶어내면 1, 이게 1 남고 플러스 0.04 되더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다시 얘는 100만, 여기만 100만 묶어내면 있잖아. 100만 원 묶어내면 1 더하기 0.04 되거든. 1 더하기 0.04. 그게 1.04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얘도 1.04잖아. 그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1개월 뒤에 104만 원, 4% 이자를 붙였을 때 2개월 뒤에는 이렇게 표현되더란 말이야. 맞지? 얘를 다시 해볼까? 100만 원에 1.04더라. 이렇게. 됐죠? 이거. 이렇게 유추해 갔더니 1년 동안, 이게 12개월이잖아? 그러면 1.04, 1 플러스 R에 12제곱을 하면 되더란 말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 따진 거죠. 그래서, 이거, 자, 예금식의, 원리학계 S는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이더라. 꼭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원리학계 적겠습니다. 예금식은, 알겠죠? 예금식은 복리만 따집니다. 알겠죠? 원리학계는 복리만 따진다는 거. 예금식은 A의 원리학계가 1 플러스 R에 N제곱을 딱 해버리면 되더라. 이겁니다. 됐지? 자, 저기서 대문자에는 큰 돈을 넣는다는 소리. 대문자에. 그리고 소문자 R이 레이트고, 그리고 N이 기간이라는 거.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있잖아. 이제 예금식보단 더 중요한 게 뭐라 했니? 적금식이 있단 말이야, 적금식. 자, 적금식을 하려면, 적금식은 저 예금식이, 쭉 사해가는 거야, 예금식이. 알겠죠? 예금식이. 무슨 말이냐면, 예금식을, N 기간 동안 그러면 N번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적금은 계속 돈을 넣는 거는 알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현금의 흐름도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돈을 넣고 초에 돈을 넣느냐, 말에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수법이 달라집니다. 기수법과 기말불이라는데 초에 돈을 넣으면 돈을 넣자마자 한 달 지나기 때문에 이자가 붙거든. 근데 말에 돈을 넣으면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은 그죠? 이자가 붙지 않는 거야. 돈을 넣는 횟수는 동일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초에 돈을 넣냐, 말에 돈을 넣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초부터 돈을 넣어볼게. 만약에 1월 초에 돈을 넣었습니다. 1월 초야. 돈을 작은 돈을 넣었다 치자. 100만 원까지 안 넣을 거야. 맞죠? 우리 같이 사람들은 10만 원 정도 넣는다 치자. 1월 초에 10만 원 넣었다. A를 넣었다 치자. 그러면 이 돈이 있잖아. 1년 동안 넣을게. 1년 동안. 이게 12월 초야. 이게 이제 1년 동안 그러면 12월 말이 1년이 되겠죠. 맞지? A는 이렇게 쭉 가서 얘만 돈을 넣고 가만히 있었다면 1 플러스 R에 12개월 이렇게 되겠죠. 12개월. 맞죠? 원금은 당연히 A고 R이 소문자리 이율이다. 4% 정도. 그죠? 근데 적금은 다음 달에 돈을 넣는단 말이야. 다음 달에도. 2월 초에도 돈을 넣거든. 2월 초에도. 또 같은 돈을 넣는 거야. 적금은 다르게 돈을 넣는 게 아니야. 같은 돈을 일정하게 쭉 넣는 겁니다. 그럼 이 A를 쭉 넣으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A에 1 플러스 R에 얘는 이자 붙는 횟수가 저 1월 초에 돈을 넣은 것보다 한 달이 적잖아. 맞지? 이게 12개월이라면 이게 11개월이 될 거야, 당연히. 됐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넣어간단 말이야. 마지막 달에 12월 초에도 A를 넣겠죠. 그럼 얘는 이자가 한번 붙겠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A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됐어? 적금식은 이런 예금식을 여러 번 한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돈은 A를 12번 넣었으면 이자가 없으면 12A를 받는 거잖아. 근데 걔들이 돈이 다 달라졌거든. 이렇게 얘들을 다 더한 돈을 받는 게 총 원리학계다 말이야. 이해되니? 이게 총 원리학계다.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것만 다 더한다 생각해봐. 첫째 항을 있잖아. 예로 보고 다시 적어볼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리학계는 첫째 항이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A에 1 플러스 R에 다 뭐겠니? 제곱이겠죠. 쭉 가서 A에 1 플러스 R에 자 이게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N은 이러면 여기 N이 되겠지. 이게 N-1이 되겠고 이런 식이지. 맞아? 그래서 N년까지 N개월까지 넣었다 치고 여기에 N제곱이 붙겠다는 거죠. 맞니? 이 S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리학계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첫째 항이 뭔데? 공비 등비수에 맞잖아. 첫째 항이 이거고 공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니까 뭘 증가했니? 공비가 1 플러스 해야 되겠죠. 공비가 1 플러스. 됐어? 그렇다면 얘는 자 등비수에 조비에 적어놨죠. 여기 R-이 아니야. 저건 공비-1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공비가 1 플러스 R이거든. 1 플러스 R에서 1을 빼. 뭐가 되니? R분해가 되죠. R분해. 다시 첫째 항이 저기서는 A1인데 지금 첫째 항 이만큼 길어. A에 1 플러스 R. 그리고 공비가 뭐라 했니? 1 플러스 R. 몇제곱? N제곱 마이너스 j. 이런 공식이 탄생하겠단 말이야. 맞아? 이게 기수불이야. 초에 돈을 넣었을 때의 1월 초, 2월 초, 3월 초에 돈을 넣었을 때의 N개월 뒤에 원금이 원리학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돈을 이제는 말에 돈을 넣어볼게. 말에. 자, 1월 말에 돈을 넣는다는 소리는 2월 초에 돈을 넣는다는 소리가 똑같다. 말은 31일이라고 생각하고 초는 2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루 차인데 뭐.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돈을 넣는 게 1월 말이다. 1월 말에 돈을 넣는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야. 맞지? 쭉 가서 얘가 있잖아. 이 돈이 돼버려. 처음 시작이 이 돈이 돼버려. 맞아? 차수가 하나 낮아지네? 그리고 있잖아. 12월 말에 이 사람은 돈을 넣거든. 이 돈은 왜 넣는지 모르겠다만 넣어야 돼. 그래 돈을 뽑을 수 있는 거야. 이 돈은 돈을 넣자마자 다음날 돈을 뽑아야 되는 돈이겠죠. 이제 돈을 넣는 횟수는 동일해야 된다. 한 칸씩 다 밀리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자가 안 붙어 이제. 넣자마자 뽑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저기 하늘색은 어떻게 될까요? S는 자 A부터 더한단 말이야. 얘들이 A부터 돼가지고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 A 1 플러스 R이겠지. 공비가 1 플러스 R이거든. 쭉 가서 마지막이 하나씩 다 작다. 1 플러스 R에 N-1 제곱 되더라. 맞지? 자, 여기 공비가 하나씩 덜 붙습니다. 항상. 공통점은 개수는 똑같아. N개다는 거지. N개.
오케이. 말에 돈을 넣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보면 공비는 1 플러스 R이거든. 그래서 1 플러스 R에서 1을 빼면 R분해가 되죠. R분해. 이번엔 첫째 항이 여기서는 1 플러스 요건데 A의 1 플러스 R인데 여기서 첫째 항이 A단 말이야. 그러면 공비의 1 플러스 R에 계수는 똑같다 했잖아.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적는구나. 됐어? 이거는 말에 돈을 넣었을 때. 말에 돈을 넣는다는 소리는 넣자마자 마지막 달에는 돈을 뽑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적금식은 원리학계가 두 가지가 나와. 됐지? 이 두 가지를 공식을 일단 전개과정 흐름도에서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식을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단원이 좀 쉬워져. 모든 학생들이 이 원리학계를 어려워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들어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주고 해야 될 일은 외우기. 알겠습니까? 자, 원리학계 두 가지가 하나 더 있다 했지. 적금식. 이게 더 중요하고, 등비수를 활용해서는 이 적금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적금식은 저 예금식이 여러 가지, 여러 번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 다 더하려고 하니까 등비수의 협의 공식이 필요하더라. 적금식의 기수불이라고 해서 초에 돈을 넣는 공식은 R분의 공비 R이 아니야. 비율, 그죠? 4% 그러면 0.04분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돈이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된다는 거. 마지막에 넣는 돈이 첫 장이 됩니다. 이게 12월 초에 돈을 넣는 거야. 이자가 한번 붙어서 12월 말 동안 한 달 붙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이거였습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야. 다음 기말불, 기수불만 외우면 기말불은 하나만 빠지면 되거든. 이 갈로 1 플러스 R만 빠지면 돼. 됐습니까?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거죠. 이게 기수불, 기말불이구나.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식 정리. 자, 정기적금입니다. 연이율이 R이고 복리로 매년 A1씩 적립할 때 N년 말까지 원리학계 S는 매년 초에 적립하면 첫 장이 그죠?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그렇죠?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의 합임으로, 그렇습니까? 공비 1 플러스 R에서 1 뺀 거 분해. 첫째 항에 1 플러스 R N제곱 마이너스 2 되더라. 이것을 뭘 한다? 위에 씁니다. 기수불이랍니다. 이런 용어는 쓰지 않지만,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죠. 다음, 매년 말에 적립하면 첫 장이 A이고, 그지? 매년 말에 적립하면 첫 장이 A가 된다는 거는 마지막 달에 돈을 넣자마자 뽑는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니? 공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의 것이 똑같다. 그래서 다른 거는 첫 장만 다릅니다. 알겠지? 원리학계 얘는 뭐만 다르다? 첫 장만 달라서 1 플러스 R만 안 붙이면 돼. R분의 A의 중괄로 1 플러스 R N제곱 마이너스 2더라. 이것을 기말불이라더라 말이지. 됐어? 우리는 이 두 가지 공식만 확실히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적금식과 예금식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거기까지는 아직 안 다뤄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씩 다룰 기회는 있을 겁니다. 다 한번 풀어보시고. 자, 예제 5-1번 가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연이율이 R이고, 이더니 연이율이 R이다. 연이율. 매년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에 매년 초, 기수불 위에 공식 쓰겠구나. A1시 불입한다. 돈을 넣는다는 소리야. N년 말의 원리학계 수를 구해라. 저 공식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매년 초에 돈을 넣으면 원리학계는 R분의 1 플러스 R 빼기 1분에다. 됐습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첫 장이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한번 현금의 흐름도를 적으면서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2번 아까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2번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이율이 R이고 매년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에 매년 말 A1C 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N년 말에 원리학계 수를 구해라. 이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현금의 흐름도를 그리고 있잖아. 매년마다 복리를 하는데 매년 말에 했거든. 그래서 1년 말에 A1을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N년 말 동안 이자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돈을
쭉 가서 기간이 있잖아. A에 1 플러스 R에 n-1승이 된다는 거지. 1년 말이란 거는 2년 초거든. 그렇죠? 2부터 n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한 개 적잖아. 1부터 n까지가 n이잖아. 2부터 n까지면 n-1이라는 거죠. 됐어. 다음, 지금 이게 2번이다. 2년 말에는 같은 돈 A를 넣었더니 A에 1 플러스 R에 n-2승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쭉 이렇게 가고 쭉 이렇게 가더라. 됐어? 같은 식으로 쭉 했을 때 마지막에 뭘 넣는다? 마지막에 A. 이 돈은 넣자마자, 그죠? 바로 뽑아야 된다, 그지? 하지만 넣어줘야 된다, 그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원리학계 S는 마지막 달에 넣은 돈 A, 그리고 A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에다가 쭉 갑니다. A에 1 플러스 R에 n-1승까지 오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첫 장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에서 1을 뺍니다. R분의 첫 장 A에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는 똑같다. N개.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5-2번. 이달 초 가격이 20만원인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12개월에 걸쳐 갚는다.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치? 원리율은 1.5%. 1개월 복리를 계산하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1.015의 12제곱은 1.2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원리율은 1.5%란 거는 이 숫자로 직접 계산하면 0.015겠지. 얘는. 맞죠? 까지 해놓고. 자, 이 상태가 있잖아. 이달 초에 가격이 20만원이면 물건을 할부를 구입하고. 그냥 이자가 없는 세상에서는 20만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금액 모르기 때문에 얘를 A라 할게. 넣는 돈. 12A겠지. 이자가 없으면 12A. 12A 나누기, 20만 나누기 12A 해버리면 우리가 줄 돈이겠죠. 맞지? 근데 이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이거. 그죠? 매달 일정한 금액을 12개월 거쳐 갖는다. 첫 번째 A 돈 주고, 두 번째도 A 주고, 세 번째도 A를 준단 말이야. 마지막에 A를 주면서 이제는 돈을 다 갚은 거지. 마지막에 돈을 주자마자 끝났다. 자, 기수 부리겠니? 긴말 부리겠니? 마지막에 돈을 주면 끝나면 이자가 안 붙잖아. 그지? 그 기간 동안. 그러면 기말부를 보면 돼. A1 그지? 갚을 돈은 이거구나. 이래 갚을 돈은 R분의 R이 얼마? 0.015분의 계산 직접 할 수 있어야겠죠? A 모른다. A 모르고 줘야 될 돈이 A입니다. 구해야 될 게 A다. 그리고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 저거지. 1.015죠. 당연히 12개월 동안 12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중괄호를 그냥 소괄로 바꿔버리자. 이게 우리가 갚을 돈이야. 그런데 이게 있잖아. 중요한 게 20만원 적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지금 20만짜리를 갖고 있어. 근데 12개월 또 나눠가지고 20만원만 받을 거면 누가 그렇게 팔겠니? 이 돈을 적어도 은행에 20만원을 넣어놨을 때 12개월 뒤에 돈, 그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20만원만 갚아서는 안 돼.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은행에 넣었을 때의 돈, 맞죠? 걔를 갚아줘야 돼. 그게 1 플러스 R, 예금시겠죠? 1 플러스 R이 1.015죠? 015에 12승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여기 뭐 안 적었나?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 1.015의 12제곱은 1.2라고 했거든. 1.2에서 1을 빼면 0.2야. 됐어? 그래서 여기 소수 3칸 곱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하면 15분에 여기 3칸 곱하면 200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1.1 했잖아. 1.2에다가 20을 곱하면 얼마니? 24만이죠. 24만 이렇게 되겠다. 그지? 24만까지 왔습니다. 자, A만 구하면 된다. 만은 이제 나중에 동그라미 고치면 돼. 4개 붙이면 되겠죠? 좋아.
그러면 다시 여기를 약분하겠습니다. 5, 35에 5, 4, 20, 40분의 A가 됩니다. 3분의 4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24 동그라미 4개에다가 곱하기 40분의 3을 곱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맞죠? 또 4 약분하면 4, 6, 24, 6천이죠. 그래서 3, 6, 18,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이 돈 얼마니? 18,000원이구나. 됐죠?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리 함께 모든 학생들이 어려웁니다. 괜찮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몇 번 문제 풀고 질문하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되게 크게 비중이 있는 건 다른 아니야. 수능에도 잘 안 나오고 있고, 그죠? 예, 그 원리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SN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N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